박찬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8시 좀 넘은 시간인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 비대위원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종인 대표가 14번을 받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으로 자신을 2번에 배정해가 파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속담에 다 된 밥에 콧물 빠뜨린다는 속담을 생각해요. 예.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에 쓰나미에 완전히 떠내려가던 더불어민주당을 구해냈잖아요. 그리고 일부의 아주 적극적인 저항을 대상이 되었던 친노 패권주의도 상당 부분 배제해버렸고 그게 이제 순항이 되고 있는데 자신의 이 비례대표 결정 때문에 당을 소용돌이에 빠뜨렸고 지금 3주일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야당 심판이라 그랬다. 네. 그런데 지나간 3주일 동안에 새누리당이 공천 파동에 휩쓸려 가지고 야당 심판 소리를 거꾸로 야당이 새누리당 심판하자고 하는 분위기까지 가는데 이런 일이 생겨버렸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14번을 받겠느냐 하는 문제는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 받아야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이 민주당이 상당히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갈 것입니다. 안 받게 되면 그런 대표직을 사퇴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고.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14번이냐 2번이냐 이런 문제보다도 비례대표에 있어서의 어떤 번호 투표하는 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원래 전통적인 그런 어떤 직능군이 아니었다라는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43명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가지고도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문제제기 있었고 저는 예. 기본적으로 이 프로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이 비례대표는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속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도 누구도 시비를 안 거니까 이제 이 지경이 됐는데 김종인 대표에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양반이 비례대표만 4번을 했기 때문에 선거의 민심을 한번 나가서 낙선한 일이 있긴 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 국민은 선거 국면에서 민심은 어떤가 하면 정당 지도자일수록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용기 있는 결단을 보기를 좋아해요. 그게 민심이 되요. 그 민심에 따르는 것을 쇼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 쇼가 아니지요. 그게 겸손해 보여야 된다. 2번을 차지하면 겸손해 보이지 않지요. 과거 얘가 김대중 대통령도 15대 선거 때 총재 시절에 이 당선 가능성 마지막 번호의 14번에 배치된 일이 있고 그 15대 선거 때 저는 신한국당 그 선대위원장으로 18번까지 되는데 21번을 물러섰어요. 그런데 선거운동하는 기간 내내 그것을 모두 아름답게 생각을 해주더라고. 21번까지 될 수 있도록 표를 많이 달라고 말하는 저도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안 됐지. 안 돼가지고 국회 못 들어갔는데 그 길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걸 김종인 의원이 대표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책이야. 예.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이 비례대표 문제로 시끄럽고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지금 그 예상외의 탈락자, 예를 들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분들 있죠. 진박이라고 불리는 등 이런 분들이 좀 예상외로 탈락을 해서 좀 아마 놀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예상외가 아니고 예상대로 된 예. 겁니다. 민심이. 예. 결국은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기 하고 이재호 의원 등 말썽꾸러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한 데서 파동이 일어났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본인이 공천 신청했는데 당을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철회하라는 겁니까? 당을 떠나라는 겁니까? 글쎄요. 그 두 가지가 다 복합된 말이죠. 예.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 알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떠나라 이런 건데 그 떠나라란 말이 당을 떠나라 소리죠.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니까 오늘 아침에 신 교수님이 아닌 이 소장 정치학자가 저에게 자문을 구해왔어요. 저게 법에 걸리지 않느냐고. 제가 법에 걸린다 그랬어. 정당법에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아주 진역형을 처하도록 돼 있다고.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지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그룹이 공천 신청을 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런데 중단해놔놓고 넌 당을 떠나라. 아니면 신청한 이 경선 신청, 공천 신청을 철회하라. 명백하게 그 구성 요건에 해당돼요. 이게 헌법과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경선의 자유를 보장하는 하위법의 정당법에서 처벌 규정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헌법과 법을 위배하는 사태가 공공연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새누리당의 이 유승민 파동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승민 파동의 진원지의 한 가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을 거슬리는 사람들을 잘라낸다 하는 그것이 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걸로 보지 않습니까? 동시에 이게 양면인데 박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각 정당이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조직, 목적, 공천이 민주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을 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 말하기가 어렵게 됐죠. 새누리당 때문에. 그러나 이걸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출연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선거 개입이 아닙니다. 각 당이 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절차대로 예. 공천을 예. 민주적으로 하지 않느냐. 더구나 정당법에 처벌 규정까지 있는데 경선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태를 왜 보이느냐.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야 이게 메아리가 없고, 정치학자들이 글을 써도 소용이 없고, 힘을 가진 대통령이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하나 이 경선 잡음은 어느 당이든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아까 속보로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유력 3개 정당의 공천 행태가 예. 한심하고도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그 정치학자가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심하고 한심한데도 쳐다볼 수밖에 없다. 쳐다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대통령도 침묵해버리고. 그러면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언제 어떻게 나서느냐. 그럼 선거 때 투표로 어떻게 해야 이게 바로 잡아지느냐. 그래서 한심한 행태에 대해서 쳐다보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국민인 우리가 스스로 한심하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서로가 삿대질을 하는 선거가 되어버려요. 뭐 사실 사태질이야 뭐 예전 선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떤 정치학자인지 점점 궁금해지네요.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번 선거,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 구도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아주 특수한 선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구도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